지금까지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원자와 원자 사이가 결합을 해서 화학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화합물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 화학 결합이라는 것을 해줘야 되겠네.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자. 화학 결합의 종류에는 첫 번째 이온 결합, 두 번째 공유 결합, 그리고 세 번째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 원래 원자와 원자 사이가 결합을 해서 분자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고 이런 화합물의 식을 적어준 걸 화학식이라고 하잖아. 이러한 화학결합에 의한 화학식의 물질은 총 원자 사이의 결합이 4가지가 있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온, 공유, 금속, 배위결합. 그런데 배위결합은 이번 화원에서 다루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온, 공유, 금속 결합의 3가지 화학 결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모든 결합을 보기 위해 먼저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비슷한 용어를 본 적이 있지? 바로 뉴런지의 옥타브설이라 그래서 옥텟과 비슷한 용어를 한번 본 적이 있어. 이 옥타브설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자의 주기적 성질을 확인하다 보니 8개가 쭉 배열이 되고 난 후에는 다시 그 성질을 가진 애가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족에서 다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주기율표의 총 족을 우리가 8개 또는 18개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으니 이 옥텟 규칙은 그와 유사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바로 최외곽의 전자의 수. 이것을 8개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규칙이지. 이게 왜 8개로 맞추려고 할까? 주기율표에서 보면 바로 8족 또는 18족이라고 했을 때 바로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이 그 18족의 족 이름이었단 말이야. 왜? 얘가 왜 비활성이었어? 라고 하면 그 전자 배치가 매우 안정된 구조였기 때문에 굳이 다른 누군가랑 반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체외각 전자수 외에 한 가지 더 사용하는 용어인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원자가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중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8족 또는 8족이라고 불리우는 이 비활성 기체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0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1족에서부터 17족에 이르는 원자들은 가능하면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어버림으로써 그 주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주기의 앞쪽에 비활성 기체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주기의 비활성 기체가 되거나 그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의 수를 가지기 위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옥텟 규칙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옥텟 규칙이 되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자를 얻음으로 반응을 해주거나 또는 전자를 잃음으로 반응을 해주어서 결국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원자가 전자수 0이 되거나 아니면 최외곽의 전자수 8이 되도록 전자 배치를 만들려고 하는 원자들의 경향이 있다. 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화학 결합 중에 첫 번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야.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이거든. 이 중에 첫 번째 금속 원소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게 될까?
우리 이것을 얘기할 때 주기율표에서 주기적 성질 중 금속 원자들은,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그래서 전자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버려서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온 반지름이 작아졌었잖아. 바로 이 금속을 이용을 할 거야. 그래서 금속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바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라고 할 거지. 두 번째, 비금속이라고 하면 그때 주기적 성질의 이온 반지름을 볼 때 비금속인 아이들은 오히려 전자를 얻어서 자기 주기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고, 그때 전자 반발력 때문에 오히려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컸었잖아. 주로 전자를 얻음으로 이온이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지? 그럼 이러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었단 말이야. 그럼 둘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바로 전하량이라는 게 생겼잖아. 그래서 정전기적인 인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바로 이온 결합력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러한 이온 결합의 물질은 특징이 무엇이냐? 이온 결합은 대부분 고체로 형성이 된다. 액체나 기체보다는 주로 고체의 결정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온 결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온 결합을 만들어내는 고체 물질인 바로 이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부터 확인을 해볼까 해. 자, 세 번째, 결합력. 이온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결합력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바로 에너지로 평가를 해보자. 자, 처음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이 두 이온은 서로 결합력이라고 하는 인력이 작용을 해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둘 다 온전하게 금속의 전자를 비금속에게 주면서 이온이 되겠지, 사실은. 왜냐하면 전자를 그냥 공간에다 준다거나 그냥 공간에서 받는 일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금속에서부터 전자를 받아서 비금속인 음이온이 형성이 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가까이 다가오면서 안정이 될 거야. 안정이 되면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게 돼. 우리는 이때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해 놓은 에너지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많이 방출이 되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안정한 상태가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반대로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결합을 끊어낼 수가 있으니, 결합 형성이 될 때 내놓은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훨씬 더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쓸 거거든.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보다 서서히 둘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에너지는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으면서 안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예 이렇게 겹쳐져 버리면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라고 하는 반발력의 힘이 생기게 되네. 이 반발력 때문에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온의 에너지는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장 에너지가 낮을 때, 이때의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의 결합력, 이온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부를 것이고, 이때까지의 여기 가로축을 길이 또는 거리라고 말하는데, 누구의 길이, 누구의 거리냐면 핵과 핵 사이의 핵간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그래서 핵간거리를 비교를 해주겠지.
자, 핵간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짧아진 상태에서 결합을 이루면 보다 더 결합이 안정이 되는 상태, 에너지가 많이 낮아진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줄 거고, 이온 결합의 경우 또 하나 무엇이 크냐? 그러면 전하량이 클수록 인력이니까 전기력의 힘이 강해서 더 결합력이 낮아져 안정한 상태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안정한 상태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나타날 수가 없어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근데 이러한 이온 결합의 물질을 가열을 하거나 또는 물에 녹여서 액체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왜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가 있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이온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용액에 꽂혀 있는 전극으로 이온들이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서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지. 또 하나, 얘네들의 이온 결합 물질은 강한 결합이긴 해. 그래서 강한 결합이라 쉽게 얘네들이 어떠하게 뭐 쪼개지거나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아. 그런데 생긴 모양을 확인해 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온 결합을 이루게 되었을 텐데 이때 내가 충격을 주어서 한쪽의 층을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위의 층이 밀렸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서로 둘 사이에 반발력이라는 힘이 생겼네. 그래서 이때는 이 충격에 의해 강하게 결합을 잘 하고 있던 이온 결합 물질이 서로 반발력에 의해 부스러지는 특징을 보여진다. 이것이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이온 결합 물질에서 화학식은 어떻게 쓰게 될까? 다섯 번째, 화학식을 쓰는 방법.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속 원소가 있었다. 이 A라고 하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겠지? 그러면 스몰 a만큼의 양이온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 여기에 B라고 하는 비금속이 왔어. 그러면 이 비금속은 아마도 전자를 얻었겠지? B만큼의 전자를 얻어서 B-에 바로 이온 전하량을 띠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보자. 그러면 얘네 둘이 결합을 하려면 주고받은 전자의 양이 서로 같아서 중성으로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A에게는 요 B만큼의 개수가 결합을 하게 되고 B는 A만큼의 개수가 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을 안정하게 이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이구 이게 뭔 소리냐 싶잖아. 바로 이것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칼슘 이온과 염소 이온이 서로 결합을 해서 염화칼슘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칼슘은 두 개의 전자를 잃었고 염소는 하나의 전자를 얻었으니 주고받은 전자의 양이 같아야 하므로 염소가 두 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들이 결합을 하면 CA 하나에 CL이 두 개 결합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것을 A, 뒤에 있는 이것을 B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자리가 1이 오면서 B가 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요 뒤는 2가 되면서 A가 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 바로 이런 식으로 화학식의 그 구조를 결정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특징을 하나 더 해볼까?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온 결합의 물질을 전기분해시켜 보고자 해.
자,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은 용액에다가 이온결합 물질을 넣고 예를 들어 소금인 NaCl을 넣어보자. 그리고 전지의 전극을 여기다가 연결시켜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이쪽이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었다라고 하면 이 얘네들은 NaCl을 물에다 넣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용액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는 이온이 생기게 되겠네. 그럼 이 이온은 어떻게 될까? Na 플러스는 플러스 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Cl 마이너스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자의 부족한 부분, 전자의 남는 부분을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된다. 그때 반응을 한 전자가 바로 이 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끔 되겠지. 그 사이에 꼬마 전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이 꼬마 전구가 불이 들어오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봐줄 수가 있단 말이야. 바로 그때 각각의 극에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는지 각 극에서의 반응식을 확인해 보자. 먼저 플러스 극에서의 반응을 확인해 볼까? 플러스 극이라고 하면 Cl-라는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오게 되겠네. 그래서 Cl-가 전자를 잃어서 중성인 Cl 원소가 되는 반응을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비금속인 이 염소는 사실은 비활성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l2라고 하는 기체를 형성을 하지. 그러면 얘가 두 개가 돼야 되니 Cl- 이온도 두 개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내놓은 전자도 두 개가 되겠네. 그런데 식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마이너스 전자를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ECl- 화살표 Cl2 더하기 두 개의 전자라고 해서 이쪽에 전자가 빠져나오는 반응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지. 전자의 흐름의 반대쪽으로 전류의 흐름이 생겨나면서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전자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 마이너스 극에서도 이 전자에 의한 반응이 진행되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끌려오게 된다. 그러면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이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 원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식을 확인해 줘야 되겠지? 자, 여기서 보니 전자가 두 개가 왔어. 그러면 주고받은 전자의 수는 같아야 하니 나는 두 개의 전자가 반응하도록 식을 꾸며주고 싶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나트륨도 두 개의 이온이 반응을 해. 그럼 Na2라고 쓰면 되나?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 나트륨은 금속이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어서 Na2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아. 그래서 ENA라고 반응을 마무리 짓게 된다. 이것은 각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니 전체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건 왼쪽에다가 모두 써주는 거야. ENA 플러스 더하기 ECl 마이너스 그리고 두 개의 전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모두 써주면 되겠네. ENA 플러스 Cl2 더하기 두 개의 전자. 양쪽에 동일한 것이 있으면 지워지면 되겠지? 자, 두 개의 Na 플러스와 두 개의 Cl 마이너스는 정리하면 ENaCl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 이것이 반응하면 ENA와 Cl2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Cl2 기체는 아마도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즉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이루어진 화학결합을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다음 시간엔 공유결합을 설명할게.